재혼 문제로 속이 끓으시나요? 속 편하게 사는 게 가장 편하고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가급적 재혼하여 고통스러워지는 것보다 혼자 외로운 것이 좋습니다. 재혼하고 싶은 상대가 있다면 가급적 좋은 친구로 연애 정도만 해보세요. 나이 들어 재혼하면 안 되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 결혼이 이혼이든 사별이든 재혼에는 실패나 아픔에 대한 보상 심리가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혼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는 남성은 성욕을, 여성은 경제적 능력을 서로에게 필요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재혼하고 생활비를 약속대로 안 줘 다시 이혼하는 커플도 너무나도 많고 서로 성격 차이로 다시 갈라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재혼하기 전에는 서로가 뭐든 다 해줄 것 같이 말하지만 재혼한 남편은 돈을 안 주고 상대방에 대한 의심이 많아집니다. 본인 자식만 챙겨주길 원하죠. 서로가 상처받은 사람끼리 만나는데 서로가 기대고 싶은 욕심뿐입니다. 서로 이혼 후 혼자 살았기 때문에 고집도 세고 그걸 충족하기는 너무나 힘듭니다. 한 번 이혼을 한 사람은 전 배우자와는 다른 사람을 원하고 과거가 징글징글 싫기에 억울한 것만 기억합니다. 뿐만 아니라 재혼 생활이 힘들면 툭 하고 이혼을 생각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이혼하면서 재산이 줄어들어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미 기가 센 여자다. 이혼의 유책 사유가 남자에게 있다는 주위 편견과 씨름하여 사별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와 닮은 사람을 원하며 과거가 아프고 아름답다. 전 배우자한테 못해준 것만 기억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이혼 또는 사별로 혼자가 된 이가 제법 있고 그 중에는 재혼을 고려하는 이와 그렇지 않은 이가 있고 또 재혼을 해 새로운 생활을 하는 이들도 덜어 있습니다. 물론 초혼의 결혼 상태를 유지하는 이가 대다수입니다마는 경우야 어떻든 좋은 사람 만나 알콩달콩한 세상 살아가면 복된 일인데 그러기가 쉽지 않은 게 또한 세상입니다. 기존의 결혼 생활을 잘 아는 데서 오는 식상함, 사랑보다는 현실을 더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 등 여러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상형만 고집한다면 결국에는 시간만 낭비할 것이라고 결혼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럼에도 재혼에 대한 환상이나 고정관념을 가진 경우가 많은데 이상과 다른 현실에 직면하게 되면 상실감과 좌절감을 느끼고 이런 경험들은 재혼 자녀들에게 2차적 피해를 입힙니다. 동화책과 현실은 다르며 드라마와 현실 또한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더구나 노년의 결혼은 재산 분할 등 이해관계가 얽혀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죽고 구박받느니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마음 편합니다. 처음부터 이혼을 생각하고 결혼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재혼을 한 제 주변 지인은 재혼한 지 17년이 되었지만 각자 아이들은 따로 산다고 합니다. 따로 살아도 툭하면 돈을 가지고 빼돌렸다고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집이 몇 채가 있을 거라는 등 한두 번이 아니라 한 달에 몇 번씩 돈을 빼가서 쓰니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 문물로 지새우고 있답니다. 남편은 1년 365일 같이 있는데 뒷주머니 차는데 1등이라고 하지요. 나이 들어서 살다 보면 잘못된 사랑이란 단어가 삶을 구속시키는 단어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외로움 해결하려다 괴로움이 되는 것이지요. 이혼한 사람이 재혼하면 다시 이혼할 확률이 75%라고 합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봉사적 사고가 없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재혼은 이혼한 사람보다 돈 욕심 없고 검소한 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교제하고 동거해보고 결정을 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과거 현인인 시타르타도 혼인하고 재혼은 아니하고 황야에서 자신을 고행수행하며 자신을 찾아서 온 생애를 바쳤다고 합니다. 인간이란 어쩔 수 없이 돈 욕심이 미치도록 많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재혼을 해봐야 결국 돈 보고 접근하는 것이라지요. 돈 없어지면 떠나는 사람들이 많길 마련입니다. 여자들은 전처자식 밥 차려주는 것이 끔찍하게 싫다고 말하고 남자들은 고생해서 번 돈을 재혼녀가 데려온 자식들에게 주는 것을 끔찍하게 싫다고 합니다. 생활비 돈 현금 안 주고 카드만 주면서 어디에 사용했는지 내역서가 남편에게 날아오게 하며 시시콜콜 감시합니다. 성격 서로 고치려는 노력,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다면 둘이 사는 인생 나쁘지 않지만 있는 자식 잘 키우고 어느 정도 재산 물려주고 나는 내 인생 살면 됩니다. 우스갯소리로 판단력이 부족하면 결혼을 하고 이해력이 부족하면 이혼을 하며 기억력이 부족하면 재혼을 한다고 합니다. 결혼이란 서로를 생각해 줘야지 나를 위한 결혼은
당연히 깨지게 됩니다. 나이 들어 결혼하는 게 쉬운 게 아닌 현실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탄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을 뜻하는데요. 어떠한 선택이 무조건 좋은 결과를 내지는 않지만 사람의 마음속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 성격은 인생의 갈림길에서 중요한 선택을 할 때마다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결과가 나의 성격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가 되짚어 보세요. 행복한 사람은 고통 때문에 더 나은 미래를 꿈꾼다고 합니다. 이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은 사람들마다 다르지만 각자의 인생에서 어떤 삶을 살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재혼 문제로 속이 끓으시나요? 속 편하게 사는 게 가장 편하고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가급적 재혼하여 고통스러워지는 것보다 혼자 외로운 것이 좋습니다. 재혼하고 싶은 상대가 있다면 가급적 좋은 친구로 연애 정도만 해보세요. 나이 들어 재혼하면 안 되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 결혼이 이혼이든 사별이든 재혼에는 실패나 아픔에 대한 보상 심리가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혼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는 남성은 성욕을, 여성은 경제적 능력을 서로에게 필요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재혼하고 생활비를 약속대로 안 줘 다시 이혼하는 커플도 너무나도 많고 서로 성격 차이로 다시 갈라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재혼하기 전에는 서로가 뭐든 다 해줄 것 같이 말하지만 재혼한 남편은 돈을 안 주고 상대방에 대한 의심이 많아집니다. 본인 자식만 챙겨주길 원하죠. 서로가 상처받은 사람끼리 만나는데 서로가 기대고 싶은 욕심뿐입니다. 서로 이혼 후 혼자 살았기 때문에 고집도 세고 그걸 충족하기는 너무나 힘듭니다. 한 번 이혼을 한 사람은 전 배우자와는 다른 사람을 원하고 과거가 징글징글 싫기에 억울한 것만 기억합니다. 뿐만 아니라 재혼 생활이 힘들면 툭 하고 이혼을 생각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이혼하면서 재산이 줄어들어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미 기가 센 여자다. 이혼의 유책 사유가 남자에게 있다는 주위 편견과 씨름하여 사별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와 닮은 사람을 원하며 과거가 아프고 아름답다. 전 배우자한테 못해준 것만 기억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이혼 또는 사별로 혼자가 된 이가 제법 있고 그 중에는 재혼을 고려하는 이와 그렇지 않은 이가 있고 또 재혼을 해 새로운 생활을 하는 이들도 덜어 있습니다. 물론 초혼의 결혼 상태를 유지하는 이가 대다수입니다마는 경우야 어떻든 좋은 사람 만나 알콩달콩한 세상 살아가면 복된 일인데 그러기가 쉽지 않은 게 또한 세상입니다. 기존의 결혼 생활을 잘 아는 데서 오는 식상함, 사랑보다는 현실을 더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 등 여러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상형만 고집한다면 결국에는 시간만 낭비할 것이라고 결혼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럼에도 재혼에 대한 환상이나 고정관념을 가진 경우가 많은데 이상과 다른 현실에 직면하게 되면 상실감과 좌절감을 느끼고 이런 경험들은 재혼 자녀들에게 2차적 피해를 입힙니다. 동화책과 현실은 다르며 드라마와 현실 또한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더구나 노년의 결혼은 재산 분할 등 이해관계가 얽혀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죽고 구박받느니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마음 편합니다. 처음부터 이혼을 생각하고 결혼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재혼을 한 제 주변 지인은 재혼한 지 17년이 되었지만 각자 아이들은 따로 산다고 합니다. 따로 살아도 툭하면 돈을 가지고 빼돌렸다고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집이 몇 채가 있을 거라는 등 한두 번이 아니라 한 달에 몇 번씩 돈을 빼가서 쓰니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 문물로 지새우고 있답니다. 남편은 1년 365일 같이 있는데 뒷주머니 차는데 1등이라고 하지요. 나이 들어서 살다 보면 잘못된 사랑이란 단어가 삶을 구속시키는 단어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외로움 해결하려다 괴로움이 되는 것이지요. 이혼한 사람이 재혼하면 다시 이혼할 확률이 75%라고 합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봉사적 사고가 없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재혼은 이혼한 사람보다 돈 욕심 없고 검소한 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교제하고 동거해보고 결정을 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과거 현인인 시타르타도 혼인하고 재혼은 아니하고 황야에서 자신을 고행수행하며 자신을 찾아서 온 생애를 바쳤다고 합니다. 인간이란 어쩔 수 없이 돈 욕심이 미치도록 많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재혼을 해봐야 결국 돈 보고 접근하는 것이 하지요. 돈 없어지면 떠나는 사람들이 많길 마련입니다.
여자들은 전처자식 밥 차려주는 것이 끔찍하게 싫다고 말하고, 남자들은 고생해서 번 돈을 재혼녀가 데려온 자식들에게 주는 것을 끔찍하게 싫다고 합니다. 생활비 돈 현금 안 주고 카드만 주면서 어디에 사용했는지 내역서가 남편에게 날아오게 하며 시시콜콜 감시합니다. 성격 서로 고치려는 노력,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다면 둘이 사는 인생 나쁘지 않지만, 있는 자식 잘 키우고 어느 정도 재산 물려주고 나는 내 인생 살면 됩니다. 우스갯소리로 판단력이 부족하면 결혼을 하고, 이해력이 부족하면 이혼을 하며, 기억력이 부족하면 재혼을 한다고 합니다. 결혼이란 서로를 생각해 줘야지 나를 위한 결혼은 당연히 깨지게 됩니다. 나이 들어 결혼하는 게 쉬운 게 아닌 현실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탄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을 뜻하는데요. 어떠한 선택이 무조건 좋은 결과를 내지는 않지만, 사람의 마음속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 성격은 인생의 갈림길에서 중요한 선택을 할 때마다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결과가 나의 성격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가 되짚어 보세요. 행복한 사람은 고통 때문에 더 나은 미래를 꿈꾼다고 합니다. 이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은 사람들마다 다르지만, 각자의 인생에서 어떤 삶을 살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